안녕하세요. 경기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소중한 선생님들. 저는 2020년 중등 배움 중심 수업 나눔 한마당 2일차 사회를 맡은 죽전고등학교 유지연입니다. 어제 수업 나눔을 첫 번째로 하고 너무 떨렸었는데요. 사회는 더 떨리네요. 네. 올해 2회째로 진행되는 중등 배움 중심 수업 나눔 한마당은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율적인 운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올해 여러모로 힘든 가운데서도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서 곳곳에서 애쓰고 계신 선생님들을 응원하며 배움 중심 수업 나눔 한마당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배움 중심 수업 나눔 한마당은 10월 26일 어제를 시작으로 29일 목요일까지 4일 동안 저녁 6시부터 8시 30분까지 경기교사 온TV 유튜브 채널 라이브 생방송으로 송출됩니다. 실시간 채팅으로 소중한 의견도 나눌 수 있답니다. 총 12분의 선생님들께서 이번 한마당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완성형의 수업을 멋지게 보여주는 발표의 자리라기보다는 사례와 고민을 나누고 공감하며 조금 더 나은 수업을 향해 한 발짝 내딛는 자리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공유하고 싶으신 내용, 격려의 메시지 함께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본 행사는 경기교사 온TV와 경기도 배움중심 수업 정책실행연구회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블렌디드 러닝 환경에 대해 1학기 때만 해도 혼란스럽게만 받아들이며 뭔가 적응하거나 실행하는 것에 두려움이 많았지만 정말 선생님들은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과 기기 활용 방법을 금방 습득하시기도 하시고 다시 수업의 본질을 고민하시며 다양한 방식의 수업들을 시도하고 실험하고 계시더라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고립될 수도 있는 상황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방식으로 의미 있는 만남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고민은 이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학생들에게 무엇을 배우게 하고 어떻게 배우는 방법을 배우도록 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할 것인가? 이 배움을 통한 성장과 성숙은 어떻게 지속될 수 있을까? 모두 이런 고민들을 하시면서 열심히 수업을 준비하시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지 않나요? 그렇다면 교사인 나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저는 이 질문이 늘 어렵더라고요. 그런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만나는 일은 정말 힘이 나는 일인 것 같아요. 예, 그런 고민들이 귀결되는 지점이 프로젝트 수업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식의 프로젝트 수업은 결국 안전한 학교에서 삶의 실전을 준비하기 위한 연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의 경험담입니다. 2년 동안 프로젝트 수업으로 점철된 시간을 보냈던 저희 학교 올해 졸업생들이 5월 스승의 날에 맞춰서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대학 생활이 불만족스러울 법도 한데 저마다 무용담을 늘어놓듯이 대학 수업과 교수님들한테 받았던 피드백을 이야기합니다. 내용인즉슨 하나같이 너희는 대학에서 배울 것을 미리 선행학습하고 왔니? 어디서 배웠니? 실행 능력이 참 뛰어나다. 기여에 대한 마인드도 있구나. 협력적이고 포용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걸 높이 산다. 이런 피드백들을 받았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어쩌면 진정한 배움은 삶을 성장시키고 또 다른 환경에서 더 나은 모습으로 성숙해가고 또 더 큰 물에서 공동체에 기여하는 모습으로 학생들이 성장하도록 실행 능력을 갖추고 암과 삶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들의 사례 나눔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구독, 좋아요 말고요. 실시간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 사이를 오가며 고군분투하신 원격 등교 병행 프로젝트 수업의 사례들을 만나러 가볼게요. 오늘은 두 분의 과학 선생님과 한 분의 국어 선생님을 만나십니다. 첫 번째 강의는 장안여자중학교 수석교사이신 한은선 선생님께서 우리는 CEO다 라는 과학 진로 융합 프로젝트 수업을 소개해 주십니다. 한은선 수석 선생님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장안여자중학교에서 현재 1학년 자유학년제를 지도하고 있는 수업교사 한은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업 사례는 우리는 CEO다, 이러한 모든별 프로젝트를 시행했습니다. 중1 과학의 4단원과 5단원을 이용해서 기체의 성질과 물질의 상태 변화를 이용한 우리는 CEO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지금 바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한번 그 과학진로 체험 부스반이라는 반을 지금 4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이 4단원과 5단원의 교육과정 및 성취 기준입니다. 지금 뭐 기체의 확산이라든지 또 압력과 부피, 온도, 기체의 온도와 부피, 또 물질의 상태 변화, 또 열 에너지의 관계, 이러한 성취 기준들을 가지고 실생활에 이용되는 사례, 이런 것들 내용이 많습니다. 이 내용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선생님들께 지금 제가 이 수업에 담고 있는 이 교사의 수업 레시피를 정말 꼭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교육 경력이 뭐 한 33년 조금 넘었는데요. 그동안에 정말 많은 연수들을 배웠어요. 그리고 연수를 통해서 제가 얼만큼 성장했는지 그런 거를 좀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적으면서. 그래서 보니까 배움 중심 수업이 무엇인가 부터 프로젝트 학습이라든지 그리고 백워드 수업 설계, 이것도 정말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갤러리 워크라는 수업, 협동학습, 메이커 교육, 진로 교육, 기업가 정신 교육, 우리 학교가 비스쿨 앙트레프레너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크게 도움을 받았고, 또 발명 교육, 과학과다 보니까 발명 교육도 또 많이 하게 되고, 또 스팀, 학생 주도 융합이라는 의미, 또 주도적 프로젝트, 또 질문 교육,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유학년제 정신, 창의지성 교육, 혁신 교육, 이런 것도 우리 수업 레시피에 넣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제가 받은 모든 연수들이 이렇게 제 수업에 담길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평가 기록의 일체화, 또 가정주의 평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정말 크게 도움이 됐던 건 제 수업에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하브루타, 또 탐구학습은 과학과 자체가 탐구학습을 진행하니까, 또 공동탐구 토론이라는 연수를 화성시청에서 주는 그 80시간 연수를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저를 많이 성장시켰고, 그리고 토론 교육, PDC, 학급 긍정 훈육법이죠. 그리고 스마트 교육, 요즘에 제가 줌하고 구글 클래스룸을 또 공부를 많이 해서 이쪽으로 또 수업을 진행하면서 또 블렌디드 수업. 그리고 정말 이거는 왜 여기 적어놨을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집밥 백선생이랑 옥탑방의 문제아들, 이 2개의 프로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 2개도 저의 수업에 굉장히 크게 도움을 줬던 레시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수업 레시피를 가지고 어떤 수업을 제가 만들었는지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는 우리는 CEO다라는 제목에서 나오다시피 이렇게 과학의 원리를 기업과 연결하고 또 기업의 체험과 연결하는 그런 수업, 또 진로 체험 부스를 스스로 꾸미고 또 체험 상황을 만들어 보는 그런 수업, 그리고 또 기업가 마인드를 가지는 수업, 또 CEO의 기업가 정신을 함양해서 기업의 이윤과 가치를 이해하는 그런 수업, 또 메이커 교육에 대한 내용, 또 이 협력을 도우미 역할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협력하는 민주시민의식을 기르는 수업, 또 과학의 원리, 실험, 이것이 기업의 제품과 연결하는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수업, 이런 학습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학년도에도 저는 우리는 프로다, 그때는 우리는 CEO다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프로다라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때 저의 역량은 주제 선택 시간에 그때는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과학 전문가 활동으로 우리는 프로다, 이런 기획을 했는데, 문제 해결 능력, 또 창의적 사고 역량, 또 자기관리 능력, 지식 정보 처리 능력,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또 심리적 감성,
심리적 감성 이러한 거를 길러보게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2020년도에는 조금 CEO다의 수업을 하면서 줌 수업과 쌍방향 이런 그 진로 선택 수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이 과학 CEO 활동으로 연결해서 우리는 CEO다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3, 4단원의 실험 아이템을 살펴보고 또 직접 실험 아이템을 선정해서 3명 내지 4명씩 모둠이 돼서 과학체험 도우미 역할과 그리고 본인이 직접 체험해보는 체험단 역할을 병행해서 이 2개의 역할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체험단 역할을 하다 보면 도우미 역할을 할 때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하는지 그런 걸 또 깨달을 수가 있고 그러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또 이렇게 아까 그 창의적 사고, 자기관리 역량 이러한 것들을 길러볼 수 있는데 하나 더 추가가 됐다면 창업가 정신을 기르고 또한 친구와 소통하면서 갈등을 해소하는 이런 방법 이러한 것들을 역량을 기르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봤습니다. 과연 길러질지 그건 이제 마지막에 제가 설문도 받고 이러면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평가를 스스로 평가로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이제 아직은 평가 단계가 아니라서 아직은 이제 보여주지 않은 상태인데 일단 요 루블릭 만들어진 루블릭을 학생들한테 공개해서 수업하면서 계속 자신이 체크해 보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수업 의도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전부 다 이렇게 한 장에다가 양쪽에다가 다 담아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스스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자유학년제다 보니까 좀 그 평가에서는 좀 자유로운 부담 없는 그런 평가가 이루어져서 좀 저는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그 우리 창의지성 요소라든지 또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배움 중심 수업 요소 또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요소 이런 것들을 학생들도 한번 체크해 보게끔 그리고 우리 그 2015 교육과정 핵심 역량도 제가 이렇게 글로 적어 넣어서 학생들 스스로가 체크해 보게끔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스스로 평가지 문항인데 이건 제가 수업 진행하면서 계속 PPT로 띄워놓고 이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상인가 중인가 한가 그래서 이제 점수 학계도 내보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9번하고 10번을 보면요. 나는 과학진로 체험부스를 통해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또 나는 과학진로 체험부스 시간이 즐겁고 기다려졌다. 이런 것도 좀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교수평기 일체화로 나중에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때는 우리는 CEO다 프로젝트 활동에서 감압 용기의 마시멜로는 어떻게 변할까라는 모둠의 과학진로 체험부스를 운영하여 부스 운영 안내판을 만들고 실험 재료를 준비하여 다른 모둠이 체험을 볼 수 있도록 도우미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또 다른 모둠의 부스 체험을 하면서 CEO에 대해 이해하고 기업가진 정신을 기른 이런 내용을 일단 적어봤는데요. 이제 학생들이 어떤 멘트를 주냐에 따라서 이 기록 내용은 좀 바뀌게 되겠죠. 자, 수업의 실제를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이거는 학생들과 실제로 수업했던 PPT를 그대로 제가 지금부터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앞에 있는 교육과정이라든지 또 수업의 레시피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선생님들께 보여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추가한 거고요. 자, 총 13차 시로 진행이 됩니다. 수업 내용이. 그래서 1차 시부터 이제 5차 시까지 지금 쭉 진행하고 6차, 11차 시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됐는데 요 하나하나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자리 배치도예요. 과학실의 자리 배치는 저는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학생들이 딱 들어오면 바로 이걸 이 PPT 화면을 열어주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가 어느 자리에 앉는지부터 그리고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안내를 합니다. 자, 저는 공간이 수업을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학실의 지금 자리 배치를 보시면요. 가운데가 비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한 모둠이 정면을 바라보게 저는 이 가운데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면을 바라볼 수 있게끔 그리고 얘네 둘이서 하브루타가 가능하게끔 또 뒤를 돌면 모둠 활동이 가능하게끔 그리고 제가 여기 서면 공동 탐구 토론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지금 진행된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이쪽에 이 저 바구니들이 이렇게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바구니에는 바로 우리는 CEO다의 그런 준비물들이 학생들이 스스로 챙겨놓은 준비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 차시마다 비어있는 준비물을 학생들 스스로가 체크하고 저에게 또 뭐 필요한 건 달라고 또 하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어떻게 꾸미냐가 그 학생들도 선생님과 뭔가 대화를 통해서 학생들 전체가 뭔가 대화를 통해서 수업을 만들어 가는구나 그런 상황을 알 수가 있죠. 자, 학생들에게 바로 CEO란 이렇게 띄워줬어요. 그래서 CEO가 무슨 뜻인가? 제가 이거 띄워주기 전에 물론 질문을 먼저 했습니다. CEO가 무슨 뜻일까? 그랬더니 학생들이 뭐 대표다, 뭐 이런 사장님이다, 회장님이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이런 의미다. 그리고 대표이사를 의미하고 이런 얘기들을 해줬죠. 그리고 나서 저는 이 활동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활동이라고 보는데 대표님 불러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학생을 그 대표님 땡땡땡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러고 제가 이제 인사를 하면 그 학생이 그 다른 친구를 부르면서 또 대표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전체 학생이 다 대표님 안녕하세요를 부르고 마지막 학생이 저를 불러서 한은선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불러보게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수업에서 서로 대표님이라고 불러야 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학생들이 뭐 그렇게 잘 지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신이 대표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뭔가 좀 느낌이 좀 다르죠. 그래서 대표님 이렇게 불러보게끔. 자, 그리고 수업 속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대표는 한 명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너희들은 공동대표다. 기업들을 보면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자기의 회사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애착을 가지고 그렇게 회사를 운영하게 된다. 지분도 똑같이 나눠 갖고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2019년에 부스 운영 자료를 먼저 학생들한테 보여줬어요. 그래서 부스 1은 보일의 법칙 해서 이렇게 초코파이 마시멜로를 이용한 142쪽, 144쪽의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떤 수업을 할 건가 그래서 너희들이 할 수업은 바로 기업의 마인드를 기르는 수업이고 그리고 이 메이커 교육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얘기를 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주 간단하게 CEO의 아이디어 발상법. CEO는 그냥 CEO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CEO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해야 하고 어떤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또 잠깐 들려줬고요. 그리고 2019년에 이런 자료를 학생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놓고 설명하면서 다른 친구들에게 도움 역할을 했다. 그렇게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어떤 아이들이 먼저 솔직히 어떻게 하는 건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먼저 2019년 자료를 쭉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1차 시에 할 일을 아이들한테 줬죠. 2차 시. 1차 수업에 너희들이 할 일은 무엇인가? 일단 모든 장이 교과서를 나눠라. 130쪽에서 201쪽을 지금 3명 내지 4명이면 이거를 뚝뚝 나눠서 자기가 그 안에서 어떤 실험이 있고 또 어떤 그림이 있었는지 어떤 제품이 있었는지 그러한 것들을 다 그 종이에다 적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면지를 주고 요 쪽수 나눠서 이렇게 그 모둠장이 일단 너는 130쪽부터 뭐 150쪽까지 해. 뭐 이렇게 나눠주겠죠. 나눠준 다음에 이제 제가 요걸 줬죠. A4 용지에 해당 쪽수를 교과서 보면서 실험, 해보기, 세세한 교과 내용의 그림 등을 분석해서 여러 개를 적어라. 그랬더니 맨 위에다 학번과 이름 적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168쪽 쪽벌리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각자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모둠에서 협의를 해서 이거를 모둠판에 좀 커다란 포스트잇을 줬습니다. 여기에 정리를 해봐라. 그래서 자신들이 체험해보고 싶은 활동을 8개를 니네가 그 교과서 130에서 201쪽에 있던 모든 실험들, 모든 그림들 거기서 8개를 선별해봐라. 그리고 그 맨 위에 학급명과 모둠 그리고 쪽수랑 그
이름, 간단한 실험 이름을 적어라 해서 줬어요. 자,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칸막이를 놓고 이렇게 열심히 대화를 하면서 모둠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칠판에다 붙였어요. 모둠별로. 1모둠도 8개, 2모둠도 8개, 3모둠도 8개 이렇게 쫙쫙 붙인 거를 제가 이제 이 노란 종이에다가 1학년 4반 지금 제일 많이 나온 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뻔한 작업일 수도 있어요. 다들 초콜릿 좋아하니까 초콜릿 만들기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고른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찾았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기 주도라고 저는 봤습니다. 학생들이 제가 너 이거 해 이게 아니었거든요. 하나하나 자기네가 다 찾은 걸 가장 개수가 많이 나온 걸 제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해서 이제 1학년 4반은 이걸 하겠다. 이렇게 제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1학년 1반에서 결정된 내용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여기에 부스 6에요. 얘네들은 응고열에 액체 파라핀을 수업하겠다고 써놨어요. 그리고 부스 5에 동결 건조식품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1학년 2반 걸 보면 똑같은데 아까 여기 아세톤이 적혀있어. 1학년 1반은. 근데 여기는 과자비누라고 적혀있죠. 자, 1학년 3반 뭐 내용 많이 비슷합니다. 1학년 3반은. 그 다음에 1학년 4반도 여기는 이걸로 바뀌었죠. 액체 파라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좀 선정한 거에 의해서.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부스별로 부스를 제가 8부스까지 정해놨는데 어떤 모둠이 어떤 부스 운영하게 될까 해서 요거는 제 남편이 만들어준 모둠 조각들입니다. 남편이 나무를 다 잘라가지고요.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제가 1, 2, 3, 4, 5, 6, 7, 8 해서 이런 술주머니에다가 담아서 학생들한테 뽑게 하면 이 모둠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떤 모둠이 어떤 부스를 운영하게 됐나 이제 그게 결정이 되면 2차 시에는 포스터를 모둠별 기업 체험 자료 제작의 포스터를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 포스터에다 이런 내용을 쭉 적어라. CEO 이름 꼭 적고 우리는 CEO다 프로젝트라는 말 꼭 적어라. 이렇게 그래야 우리가 이 CEO다 프로젝트 계속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또 드니까 그리고 이제 실험 주제라고 적지 말고 기업 체험 주제라고 적어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CEO다의 프로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실험을 생활 관련 기업을 연결하여 새로운 제품 또는 참신한 기업 프로그램을 소개해라. 그리고 어떤 제품을 기획할 때 또 기업 제품을 기획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는가 해서 자, 이런 안전성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고 또 재료도 안전해야 되고 건강한 제품이어야 된다. 이런 내용도 환경보호에 문제가 있어도 안 된다. 이런 또 가능성이 너무 없어도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면서 학생들한테 포스터를 제작해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CEO 이제 이 장요 실험실이라는 이런 자기네 CEO 그 기업 이름을 정했죠. 그리고 6부스를 운영하는데 자기 3모둠 여기는 액체 파라핀을 갖고 수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험 방법도 이렇게 실험을 해야 된다. 자기네가 적고 참신한 기업 프로그램 해가지고 뭐 아직은 미흡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아직 수업 이제 초반이라 미흡한데 여기에 이제 친구들이 수업하면서 동료 피드백을 많이 해주면 굉장히 풍요로운 기업 프로그램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그 중간중간에 아이들이 이거 2달 동안 이어지는 프로그램이니까 중간중간 여기에 계속해서 뭔가 추가 내용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주 앞에다 쓰고요. 제가 주 쓰라는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쓰고 이렇게 딱 쓰고요. 아이들이 여기에다가 이 굉장히 재밌는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 뭐 이렇게 삼각 플라스틱 같은 거 그려가지고 거기서 막 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가 나오게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아 진짜 아이들의 참신하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CEO 다 프로젝트 해가지고 지금 학생들 이름이 좀 이렇게 제가 지우진 않았는데요. 그대로 사진 찍고 갖고 와서 근데 내용을 보면 틀려 있는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지금 이거는 초반기라 그렇고요. 계속해서 제가 피드백을 하진 않습니다. 동료 피드백을 계속 하게끔 그렇게 만들 예정이에요. 여기다가 이 내용이 틀렸다 싶으면 뭔가 이렇게 수정이라고 적고 그리고 자기의 의견을 적고 자기 이름 적어보게끔 그렇게 이제 해서 이 굉장히 어지러운 복잡한 어수선한 뭐 이런 그 종이를 계속 만들어 갈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젤 패드예요. 그래서 이젤 패드를 구입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는 게임으로 해서 개인전을 하겠다, 이런, 지금 물속의 동전 꺼내기라는 그 기업 체험 주제, 우리가 이 기업이 단지 물건을 만드는 그런 기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게임을 만드는 그런 기업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근데 여기는 과학과 게임을 이용한 이런 프로그램을 자기네가 만들어내는 거죠. 3차 시는 어떻게 준비할까? 이제 이런 체험 부스를 자기네가 하면, 그래서 이제 체험 부스 꾸미기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험 준비물을 포스트잇에 다 적어놔라. 그래서 포스트잇에다 준비물을 쫙 다 적으면, 그리고 실험 도구 바구니에 담아두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담아두다가 이제 저에게 오기도 하죠. 자기네가 과학실에서 골라 담다가 선생님 이거는 준비물, 선생님 이거 전혀 없는데요. 이 재료 어디 있어요? 그럼 또 제가 챙겨주기도 하고. 그리고 예비 실험을 3차 시에 진행을 해보게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아이들이 바구니에 담아둔 거를 너네 지금 이 실험 도구가 부족해, 이런 소리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하다 보면 이거 우리 지금 이거 없어서 못하네. 보면 전열기도 준비 안 한 애들이 있어요. 어떤 초콜릿 실험 하는데, 그럼 걔네는 전열기 써야 되네. 그 전열기 가지고 오고, 또 주전자 가지고 오고, 이러면서도 막 계속 다 준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매 시간 사용해서 다 없어지는 재료는 실험 바로 시작할 때 다시 보충해 둬야 된다. 또 포스터에 부실한 내용이 있으면 다시 더 적어둬라, 이런 얘기를 3차 시에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실험 재료를 넣었는데, 여기 지금 빨간 이 포스트잇이 바로 실험 재료들 놓는, 계속 봐야 되니까 그 실험 재료들을 아이들이 적은 것들을 넣어놨던 내용들이에요. 자, 그리고 4차 시에는 이제 드디어 기업 체험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 도우미 역할을 하는 모둠이 있고요. 체험자 역할을 하는 모둠이 있어요. 그래서 도우미 역할을 하는 모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도우미 역할은요. 읽게 하고 또 설명하고 체험을 하게 하는 거지, 직접 도와주는 거, 자기가 직접 하는 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것만 아주 정확하게, 지금 어떤 모둠이 어떤 부스에서 그 도우미 역할을 잘못하는가, 도우미 역할을 잘못하면 아이들 체험을 결국 못하게 되는 거죠. 그건 도우미 혼자 다 실험하는 거지, 그냥 구경만 하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절대 구경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직접 자신이 체험해야 된다. 이걸 강조를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포스터에 지금 부실한 내용이 있으면 다시 더 적어두기를 해라. 그래서 발견자 이름 적게끔 이렇게 해서 그 포스터를 계속 채워가는 동료 피드백을 중요시하는 그런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과학 워크북을 한 장을 가지고 정리하는 그런 수업을 하게 되는데, 이건 다음에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것도 몰라, 이런 말 절대 하지 말아라. 네가 이런 말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떨지 생각해서 말을 해다오, 이런 얘기 하죠. 그리고 체험자 역할은 이제 준비된 자료를 읽고 체험하고, 또 이렇게 질문 3개를 해결하고, 도우미들이 주는 질문, 또 실험 정리 마지막에 깨끗하게 해줘야죠. 그리고 포스터에 부족, 부실, 오류 내용 수정해서 자기 이름 적기. 그리고 마지막에 도와줘서 고마워 인사하기.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었어,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이 지금 여기 보면 첫 번째 수업을 했어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부스를 체험을 한 건데, 지금 여기다 이렇게 그 도우미들이 준 질문을 적고, 또 자기가 배운 점, 또 자신의 질문, 이런 것들을 적어봤는데요. 그래서 이 각 부스에서 활동을 한 후 과학 도우미가 되는 3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토론 후에 적고, 또 자신의 배운 점, 궁금한 점, 더 알아보고 싶은 점, 이런 걸 질문으로 적어보게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학생 거 보면 초콜릿 맛에 변화가 있었나요? 초콜릿이 녹는 현상은 무슨 현상인가요? 이게 1학년의 수업 내용이 그렇게 대단한 내용은 아니에요. 여기서 초콜릿을 하는 건요, 바로 융해와 응고라는 이 상태 변화를 아이들이 체험해보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배운 점, 또 왜 초콜릿 맛에 변화가 없을까, 이런 질문도 이제 간단하게 학생들이 하면서 질문을 적었고요. 이거를 다 채워가겠죠, 8개의 부스를.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수업을 진행을 했는지 한번 보시면요. 지금 4개의 모둠,
1부수, 3부수, 5부수, 7부수는 도우미 역할을 했고 또 2부수, 4부수, 6부수, 8부수는 체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첫 시간에는 얘네들이 20분씩 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한 3시간쯤 들어가면 20분에 끝내요. 근데 이 2시간 정도까지는 아직 굉장히 미숙하기 때문에 이게 40분 걸려요. 이거 한 도우미도 그렇고 체험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때는 제가 체험 1회는 40분의 시간을 주고 그 경험을 해보게끔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자, 그러니까 3차 시에는 아이들이 그 자기네 모둠에 자기네가 실험을 해봤고 4차 시에는 다른 모둠을 데리고 지금 도우미 역할을 한 거예요. 이때. 자, 그래서 이제 체험 2회에는 이렇게 서로 바꿔서 아까 여기서는 1부수가 도우미였고 2부수가 그 체험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2회에는 이렇게 둘이 바꿔서 진행을 했고 그러면서 수업이 몇 차시나 해야 얘네들이 다 돌아갈까요? 선생님들께서 아마 이거 제 거를 받아가셔야 이거 편할 거예요. 만약 이런 수업 하실 거면 엄청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금방 계산 나오죠? 자, 몇 시간 해야 되냐면요. 14회까지 맞춰요. 네, 그래야 선생님 우리 초콜릿 실험 안 했어요 라는 소리가 안 나와요. 선생님 우리 팝콘 안 만들어 봤어요. 아이들이 팝콘 만드는 걸 아주 굉장히 제일 좋아하는데 자기네 그 실험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총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1시간에 2팀씩 돌아가면 그러니까 양쪽이 서로의 체험을 하게 되면 7시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2시간은 더 체험을 아이들이 미숙하니까 해서 9시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차 시에 바로 동료의 피드백, 교사의 피드백. 저는 배움 중심 수업이 이 동료의 피드백이 정말 중요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스터를 모두 수거해서 사진을 찍어둔 후 큰 화면에 우리 빔 프로젝트에 띄워가지고 포스터의 부족, 부실, 옳은 내용을 공동 탐구 토론으로 찾아보게 하는 거죠. 근데 굉장히 부실력이 많아요. 제가 요즘에 우리 학생들 과학세라 쫙 붙여놨는데요. 정말 오류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한마디도 안 하죠. 일단 집밥 백선생의 그 방법이 바로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예요. 그리고 무조건 김치찌개 끓여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기 스스로가 그 오류를 발견해 보게끔 해보는 거죠. 자, 13차 시에 우리는 CEO다. 활동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나.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또 내용도 적어보게 할 거고요. 자, 그래서 그거는 기업가 정신은 어떤 정신일까요? 이런 수업을 할 건데 허니콤 보드에 기업가는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지 이런 거 학생들이 자기네가 해봤으니까 한번 단어를 적어서 제출해서 또 같은 의견을 모아보고 우리 반이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 이런 걸 만들어보게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이제 아이들에게 들려줄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 학생들도 보고 있을 것 같아서 얼른 가려야죠. 예. 그 CEO의 자세도 또 물어볼 건데 이것도 우리 친구들이 어떤 학생들이 어떤 얘기를 해줄지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래의 CEO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수업을 마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수업과 관련된 활동 자료들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이 3개를 준비한 이유는요. 얘네가 이제 시합을 하는 거죠, 시합. 예, 그러면서 이게 뭐 마시멜로도 있고 풍선도 있고 그러면서 수업을 했던 제가 그래서 이 친구들 보고서 너네들 이 도구가 다르지 않니? 그럼 이게 도구가 다르면 벌써 이게 뭔가 그 조건이 다르니까 이 도구를 똑같은 걸로 준비해야 되지 않니? 뭐 이런 얘기 제가 좀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수업이 될 거다 생각했는데 김치국밥을 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김치국밥의 뒷면을 보면요. 동결 건조식품과 승화라는 단어가 동결 건조식품을 만들 때 이 승화를 이용해서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제가 예를 들어 먹을까봐 이거 작년에 사용한 재료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거 가지고 근데 올해는 육개장을 샀어요. 근데 육개장 그래서 이거 먹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거 하나 샘플로 보여주고 그리고 올해는 육개장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초콜릿 만드는 수업인데요. 지금 이렇게 1인 1개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학생들이 체험을 해보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팝콘 만드는 장면 팝콘 기계도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그냥 집에서도 해먹을 수 있게끔
진행을 일단 하는데, 뭐 기업을 하려면 어떤 거가 나중에 준비돼야 되는지 학생들이 연구를 하게 되겠죠. 자, 우리는 세운다 체험에서 이렇게 애들이 서서 아주 번잡하게 이렇게 진행하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에서는 좀 약간 염려는 돼요. 이렇게 너무 붙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 그리고 선생님들께 제가 블로그에다가 띄워놓고 많은 분들에게 홍보를 했던 내용인데요. 온라인 수업을 위한 다짐서 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전체가 다 그 학급 톡방에 이 내용을 게시판에 올려서 학생들이 어떤 태도로, 또 출석 인정은 이런 경우에는 출석 인정해준다. 예. 그래서 줌 수업에 미참여하면 그 인터넷 연결이 안 될 경우에 그때 이제 뭐 어떻게 해라라는 걸 이렇게 아이들한테 줬어요. 반드시 그 시간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소외실에서는 어떻게 해라. 또 발표를 할 때는 참가자 창에 손들기 이용해서 파란 손바닥을 올려라. 또 음소거 해제를 하고 큰 소리를 발표해라. 또 과제는 어떻게 구글 클래스룸에 어떻게 올려라. 초상권과 저작권, 또 온라인 수업에 부적절한 행동은 앞으로 우리 그 경고, 이런 3차 경고를 하면서 부모님들까지 학교에 오시게 하겠다. 이런 다짐서 학생들과 함께 일단 좀 줬고요. 자, 그리고 수업은 바로 이렇게 줌과 구글 클래스룸으로 하는데, 그때 이 OX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용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창들을 띄워서 참가자 창, 또 채팅창, 또 구글 클래스룸에 수업 안내 이런 것들을 다 띄우고 수업을 하죠. 그리고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수업에 대한 안내를 학습 목표라든지 또 그 등교시에 배부한, 저는 과학 워크북을 종이로 학생들한테 주고 종이에다 적게끔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그러한 거에 필기하게끔. 그리고 이제 혹시 또 분실한 학생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띄워서 PDF라든가 이렇게 띄워서 줬고, 그리고 요거는 그 워크북을 사진을 찍어서 설문으로 올리라고 이렇게 제가 줬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업할 때 저는 이 채팅 수업을 굉장히, 지금 우리는 CEO다의 프로젝트라는 거를 진행하기까지 실제로는 교과 수업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과 수업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학생들하고 채팅하며 수업을 했는지. 근데 저는 수학 선생님이 이걸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좀 사례 법칙 계산 문제였는데 학생들한테 저 비밀 채팅으로, 비공개로 이렇게 올리게 했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뭐 이땡땡이는 정답, 답을 알려주진 않고요. 네. 박땡땡이 오답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뭐 여기 서땡땡 오답 뭐 이렇게 알려주면 얘네들이 이제 오답이면 다시 정답을 올리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채팅의 비공개 채팅과 또 모두의 공개 채팅을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수업을 하는데, 저는 이거 선생님들 보시면 질문 만들기 수업도 해요. 기체에 대한 질문을 한번 전체가 다 올려봐라. 그래서 지금 올리게 했던 건데, 이거는 모두에게 공개를 하면서 동일한 거 올리지 않게끔 그런 식으로 지금 수업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과학 워크북 사진을 간단하게 이렇게, 물론 이 구글 설문지를 좀 더 복잡한 문제를 주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과학 워크북이라는 거를 가지고 복잡하게 해야 하니까 여기서 좀 간단하게 해야겠다 생각해서 사진을 앞면 사진, 뒷면 사진 이렇게 올리게 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렇게 사진을 올려줘요. 1학년 일반 학생들 올린 거 보면 제가 이거 열어서 이제 학생들한테 수업하면서 동료 피드백을, 교사 피드백을 해주죠. 학생들이 올려놓은 내용이에요. 굉장히 지금 세세하게 이렇게 적어서 하브루타 했던 친구랑 줌상에서 하브루타 했던 그런 거 또 이렇게 올려줬고요. 또 모둠 활동에서도 학생들이 한 걸 올려줬는데요. 자, 그리고 스스로라고 해서 지금 자기가 스스로 생각한 걸 또 적어보기도 하고, 또 수업 되돌아보기에서 자기가 수업 시간에 뭘 얼마큼 발표했는지 이런 것도 적어보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의 디자인이 수업을 또 결정하기도 해요. 그래서 수업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선생님들께 하브루타를 학생들이 소외실에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요거를 학생들이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게 하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이 뭐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많이들 하지 못하고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해서
지금 요 녹화를 하는 친구들은 노트북이나 이런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녹화를 하게끔 그렇게 제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좀 대화를 하나요? 예. 그래서 지금 14분 정도 대화를 한. 예. 아, 소리가 꺼져 있었네요. 아닌데. 예. 근데 학생들이 워낙 굉장히 오래 텀을 두고서 한 문제를 가지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한 문제 가지고. 이렇게 학생들이 지금 좀 방송 소리가 잘 듣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자, 그리고 이제 등교 수업에서 제가 오늘 수업했던 내용입니다. 이 공동탐구 토론을 진행하면서 지금 요런 게 활동지에 있는데 이걸 공동탐구 토론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이 중에 제가 말한 건 없어요. 다 제가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말한 걸 다 적은 거죠. 예. 그래서 이거 학생들과 함께 공동탐구 토론하면서 적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제가 토론이라고 써놨는데요. 이거는 눈이 올 때 포근한 이유가 뭘까? 이거를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일단 공동탐구 토론으로 3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저는 그래 첫 번째 손든 학생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세 아이를 다 지명을 한 후에 세 아이의 이야기를 다 들어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학생은 이렇게 말했고 두 번째 학생은 이렇게 말했고 세 번째 학생은 이렇게 말한 걸 이렇게 다 적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모둠으로 토론을 하겠어요. 모둠으로. 지금 1번이 맞을까? 2번이 맞을까? 3번이 맞을까? 이렇게 토론을 하게 해서 그것을 이렇게 작은 모둠판을 주고 모둠에서 몇 번을 선정하는지 그걸 적어보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모둠 아이들이 다 어느 모둠이 맞췄나를 보고 제가 우리 학교가 운영하는 쿠폰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쿠폰을 학생들한테 아까 굉장히 오늘 많이 쿠폰을 줬는데요. 제가 한번 쿠폰을 보여드리면 쿠폰이 요렇게 생겼어요. 쿠폰이.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 개씩 하나씩 주는데 요거를 주면은 아이들 보상이 뭐 독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보상 교육도 교육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는데 지금 이렇게 쿠폰 준 건요. 나중에 보면 이 쿠폰 또 어떻게 하나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셔서 제가 이걸 갖고 왔는데요. 지금 우리 학교 아이들이 장한이라고 하는 아침을 함께하는 장한이라는 자기주도 학습장이에요. 드림 포트폴리오 자기주도 학습장.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쿠폰 통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쿠폰을 이렇게 모을 수 있게끔 이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쿠폰 모은 건 경제 체험의 날을 운영해서 이 쿠폰 가지고 학교에서 어떤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끔 그렇게 또 준비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아이들하고 수업을 끝내면서 오늘 수업 이해했나요? 하고 제가 이렇게 하트 표시를 오늘 수업 이해했나요? 라고 학생들한테 질문하니까 많은 친구들이 오늘 수업 이해했다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교사 피드백 같아요. 교사 스스로가 학생들이 과연 오늘 수업을 얼마큼 이해했는지 교사도 또 알아야 되잖아요. 뭐 억지로 올리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자, 그리고 수업을 마치고 피드백입니다. 수업을 마치고는 지금 이렇게 과학 워크북을 걷어서 제가 하고 있는 3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한 차시에 반드시 한 장만 준다. 두 번째 원칙은 반드시 걷는다. 세 번째는 채점하여 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채점을 해서 지금 여기 내용이 좋으면 굿이라고 써주고. 근데 여기 지금 부족한 2개가 부족하거든요. 이런 내용이 없어요. 단위가 없어요. 그게 마이너스 2점 해가지고 A를 줬죠. 만약 이게 다 맞았다면 A 플러스였을 거예요. 자, 그렇게 지금 채점을 해줬고요. 그리고 2019학년도에 지금 이제 우리 2020학년도는 아직은 설문지를 준비를 할 단계가 아니니까 우리는 프로다라는 수업을 하고 학생 설문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적어줬어요. 내가 진짜 과학 관련 전문가가 되어 애들을 가르쳐 준 것 같아 뿌듯했고 재미와 보람을 느꼈다. 또한 친구들을 가르치면서 복습하고 더 배워가는 것 같아 많이 도움이 됐다. 내가 직접 실험을 설계하고 체험자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나도 배울 수 있어 좋았고 그 과정에서 친구도 사귀어 더 좋은 경험이 되었다. 한 분야를 마스터해 진짜 프로가 되었던 것과 친구를 가르치고 친구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 다른 수업과는 차별화된 것 같다.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이어도 굉장히 생각하는 건 제가 볼 때 깊이 있게 생각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업 도구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모래시계, 저는 모래시계를 이용하는데요. 1분, 3분, 5분 이런 거 이용하면 이렇게 뭐 번거롭게 전자 뭐 이런 거 시계 이용 안 하고요. 또 컴퓨터 다시 켜서 뭐 안 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그 정도 이용하면 학생들 수업 끝났을 때 또 제가 어떤 내용 수업 그만하라고 할 때도 굉장히 편하게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마카펜을 학생 수만큼 있어야 아까 그러한 거를 전체가 다 들어올리게끔. 물론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는 좀 더 다양한 수업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 제가 볼 때는 학생들하고 하는 이런 수업, 오프라인 수업이 전 좋더라고요. 그리고 포스트잇도 이렇게 큰 포스트잇, 작은 포스트잇, 허니콤 보드 이런 것들 이용해서 개별 수업도 이렇게 하고 모둠 수업도 하고 또 큰 모둠판도 이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선생님들께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초성 힌트로 저는 학습 목표를 제시해서 굉장히 학습 목표를 이 룰렛을 돌려서 룰렛판을 돌려서 당첨된 학생이 쿠폰도 받고 또 이거 이제 대답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룰렛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전시학습 확인도 이렇게 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하브루타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과학실 한켠에 하브루타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천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제가 선생님들께 많이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을. 자, 그리고 또 이렇게 과학 워크북을 어디다 보관하는가 이것도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장을 1학년 1반장, 1학년 2반장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요거는 앞으로 이제 1인 1병 열기 수업이라는 걸 또 진행하려고 준비해 놓은 건데요. 선생님들한테 병 좀 갖다 달라고 해서 지금 다양한 병들을 해서 학생 한 명 한 명이 누가 이 병을 더 잘 열 것인가. 사실 집에서 이 병이 꽉 다쳤을 때 이 병 못 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수업에 이용하려고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선생님들께서는 학생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요? 학생들이 어떤 얘기를 선생님들한테 해줬으면 좋겠나요? 자, 요거 한번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슬금슬금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 저에게 다가와서 선생님 오늘 뭐 해요? 하고 묻는 그 학생의 질문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 무슨 수업을 받게 될지 궁금해하는 그 학생들의 질문이 그런 질문을 마주했을 때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는 모든 교과에서 사실 이 CEO 만들기 수업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사 시간에는 코로나19 시기에도 역사체험 관광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지 또 역사체험 회사로는 어떤 회사가 있을지 그러한 수업도 재밌을 것 같고요. 또 수학 시간에는 벽돌 쌓는 회사 CEO 이런 다양한 CEO의 수업을 선생님들 모두가 기획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감사합니다. 네.
수성님 감사합니다. 잠시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을 통해서 질의응답을 갖거나 감상 내용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태현 선생님께서 스스로 평가 루브릭 체크와 성찰이 돋보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 루브릭을 만드실 때 뭐에 중점을 두시는지 조금 궁금해요. 학생들이 무엇을 이해해야 하는가, 그 이해하는 부분에다가 포인트를 주는데요. 이게 빼고도 수업 설계에 이해 중심의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부하고 루브릭을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루브릭을 미리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의미가 없어요. 하면서 매 차시마다 자기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걸 체크해 볼 수 있게끔. 김명원 선생님께서는 저는 끝나는 종소리가 울려도 아이들이 하던 과제에 집중해서 참여하는 모습이 너무 좋다고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습 목표 초성 게임 너무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룰렛을 돌린다. 룰렛이 없을 때는 뽑기통을 마련해서 뽑기통이라도, 뽑기통에서 이렇게 번호 크게 써갖고 딱 뽑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키는. 예. 지금 보니까 수성님 인기가 대단하신데요. 수성님의 사랑스러운 학생들 호명해드리겠습니다. 박지은, 김유나, 서지연, 송진희, 김규희, 박세은, 김한솔, 이태경, 보라보라, 그리고 익명으로 참여한 무명씨 학생까지, 예, 수성님을 응원해주시고, 사랑한다고 막 하트 올라오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한 분 더 계십니다. 그 나무 조각 만들어주셨던 분께서 또 여러모로 귀한 수업들을 만들어주시는 모습이 좋다며 한쌤 화이팅!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네. 모든 교과에서 학생들을 CEO로 만드는 수업과 도전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면에서는 아이들에게 주인의식과 주체성을 유도하는데 정말 좋은 수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스스로 하는 장한여중 학생들도 정말 멋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교에서부터 자기 탐구와 진로 탐구가 여러 교과에서 이루어진다면 제가 고등학교에 있다 보니까 고교 학점제도 잘 시행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휴식 시간 갖고 정확히 7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성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